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 보면 되죠? 네? 나눗셈 하면 돼요. 나눗셈? 그 18페이지 예제 3번을 푸는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설명했었나? 네, 그러면 여러분들 19페이지에 나눗셈으로 나눗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너무 쉽습니다. 위에 방법이 나와 있죠? 나눗셈을 어떻게 한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얘는 우선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 방법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시가 하나 나와 있죠? 이 차 다항식을 1차 다항식으로 나누어 봐라,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할 방법이 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여기다 써주고 뒤에 나누는 거 뒤에 있는 애를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위에 있는 애를 구할 겁니다. 위에 오는 애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떠한 애랑 얘랑 곱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다? 2x제곱을 만들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떤 애랑 얘랑 곱해서 2x제곱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 x를 써주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있는 식이랑 이 녹색 안에 있는 식이랑 곱할 거예요. 그럼 x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죠. 얘랑 x를 곱하는 겁니다. 걔를 아래에다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주어진 식에서 만들어진 식을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얘랑 얘랑 없어지죠? 네. 왜 이런 x를 생각하느냐? 2x랑 x랑 곱해서 2x제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뺄 겁니다. 그럼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식이 남고 마이너스 x가 남겠죠?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빼기 4x 플러스 1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유사한 방식으로 2x제곱을 없앴던 것처럼 이번엔 무엇을 하자? 마이너스 4x를 없애보자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아래에 마이너스 4x를 만들어야 얘에서 아래 있는 식을 뺐을 때 x항이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4x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윗식에서 아래식을 마이너스를 또 해주면 3이 남죠. 네, 이렇게 해서 나누기를 했다 라고 보는 건데, 이 방법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돼? 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학적으로 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정도 이해하고 나눗셈을 할 수 있어도 뭐 충분하다. 네. 그 예를 들어 거기 나오죠?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계산은 여기서는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직접 계산. 뭐 다이렉트하게 그냥 실제로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실제로 구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몫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목. 그리고 얘를 나머지라고 한다. 네. 얘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더 나누진 않아요. 네. 왜 이렇게 되느냐를 한번은 그 숫자를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숫자를. 뭐 너무 쉬운가? 이런 거 해볼까요? 네. 뭔 뜻이죠? 11을 2로 나누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이거 초딩 때 배우나? 초딩 때 배우는 거야? 중딩 때 배우는 거야? 5를 써줘서 여기 10을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서 1을 빼줍니다. 그럼 1이 남죠. 이게 나눗셈 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써요, 우리가? 11은 2 곱하기 5 플러스 1이라고 쓰잖아요.
우리가 나누는 애가 얘가 있었는데 이 뒤에 나머지를 우리가 무엇처럼 생각한다? 이보다는 작은 애가 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얘는 뭔 뜻이에요? 11은 2 곱하기 3에다가 5를 더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얘를 다 나누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 2가 어디에? 5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 네. 다른 말로 하면 2가 5보다 작기 때문이죠. 얘가 2를 더 가지고 있으니까 2를 더 빼내는 거예요. 5에는 2가 몇 개 있어요? 5에는 2가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러니까 5에서 2를 2개 더 뺄 수 있다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2가 추가돼서 5가 돼야겠죠. 이 2개를 빼주면 1이 남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네. 사실은 뭘 하는 거냐, 얘는 11에 2가 몇 개 있느냐라는 거예요. 몇 개? 5개 있어요. 나머지 1이에요. 이런 거죠. 1에는 2가 없잖아요. 얘랑 유사한 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나머지가 얘도 되는지 알겠어요? 3에는 1차식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죠. 네.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여기에서는 숫자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2가 몇 개 있는지 하나하나씩 빼보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2차식에 도대체 이 1차식이 몇 개 포함되어 있느냐를 직관적으로 알 수 없다는 소리죠. 왜? 이거 x가 나잖아. 얘는 x개에 있다라는 소리랑 비슷한 거죠. 네. 얘랑 유사하게 봤을 때.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얘는 1차식이고 나머지는 1차식보다 뭐 차수가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거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생각 톡톡 있어요.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항상 1차식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2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된다. 차수가 낮으니까 1차 또는 0차, 상수 둘 중에 하나다라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의 어떤 이 인지 수준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걔는 설명이 되잖아. 2가 몇 개 포함되어 있는지 다 빼보자. 이건 이해가 되는데 문자가 되면서부터 그 개념이 저 자연수와 매칭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매칭이 되게 대략적으로 설명하긴 했는데 그래서 얘가 1차면 얘는 차수가 하나 낮아야 된다. 0차니까 상수가 된다. 얘가 2차면은 나머지가 1차가 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다. 차수가 하나씩은 낮아야 된다. 이거를 좀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5번은 풀어보시고요. 그 아래에 일반적으로 다항식 라지 A를 다항식 라지 B, B는 0이 아닌 것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식이 성립한다. 지금 어때 보면은 식을 세로로 쓴 거죠. 이 세로로 쓴 식을 어떻게 쓴다? 이제는 가로로 쓰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가로. 여기는 곱하기가 숨겨져 있는 거죠. 자, 아주 예전에는 뭐 제수, 피제수 뭐 이런 어려운 말을 썼었는데, 자, 그럼 Q는 몫이고요. 몫. R은 나머지입니다. Q는 무엇의 약자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에 어떻게 읽지? 몫을 뜻하는 블라블라의 첫 글자거든요. 쿼션트라고 있습니다. 쿼션트. R은 나머지를 뜻하는 리메인더의 첫 글자이다. 첫 글자를 이렇게 따서 Q랑 R이라고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지 A를 주어진 다항식 B는 나누는 어떤 다항식인 거죠? 네. 그때 당연히 뭐 이런 식이 성립하도록 여기서 한번 보여드렸죠? 당연한 소리지만 얘 두 개를 곱하고 나머지를 더했을 때 어떠한 식이 나와야 된다? 최초의 라지 A에 해당하는 식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얘가 라지 A인 거잖아요. 얘가 라지 B인 거죠. 얘가 라지 B인 거고요. 얘가 라지 Q. 얘는 라지 R이다. 네, 이렇게 대응해서 식을 볼 수 있으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세로로 쓴 거를 가로로 쓴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식이 바뀌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식하고 아래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떠한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경우엔 B가 몫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소리죠. 네. 식 자체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생각할 때는 몫이 뒤에 온다고요. 네. 그럼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Q를 몫으로 보는 게 아니라 B를 먼저 몫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리면 좋은데 안 풀리면 어떻게? 얘를 위식으로 바꿔서 Q를 목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왔다 갔다 식이 된다는 거죠. 자,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다. 이거는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외우시고 차수가 낮아야 된다. R이 0일 때, 즉 A는 BQ일 때 A는 B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한다. 나눠 떨어진다는 예시는 이런 거죠. 6은 2 곱하기 3이 된다. 3. 나머지가 0이잖아요. 자, 이때 몫이 무엇이다? 몫. 이때는 첫 번째 몫을 예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3 곱하기 2 더하기 0도 되잖아요. 이때는 몫을 무엇으로 본다? 2로 본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결과는 똑같잖아. 아무튼. 자, 보기 넘어가. 자, 문제 6번. 실제로 나눠보면 되겠죠? 한번 풀어봐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라지 A를 라지 B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문제 6번에 1번 보겠습니다. 식을 바로 써볼게요. 가장 표준적으로 나오는 방법이 이 방법이죠. 19페이지의 가장 위쪽에 있는 자, 아이디어가 무엇이다? 이 3차 식에 너가 몇 개 들어있느냐라는 소리입니다. 얘를 다 끄집어내보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3x 세제곱을 없애버리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3x 세제곱이 나오게 하는 다항식에 가장 차수가 큰 애를 써주면 되겠죠. 3x 제곱이죠. 얘랑 얘랑 곱한 걸 여기 아래다 써주는 거예요. 3x 세제곱 빼기 6x 제곱이죠. 여기서 마이너스를 하는 겁니다. 윗식 아래식을. 같은 걸 만들어 놨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위에서 아래에 있는 것을 마이너스 해주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 x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위에 뭐가 필요해요? 얘랑 곱해서 x가 필요한 거죠. x를 곱해주면 얘가 나오잖아요.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를 해주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1차 상수 0차니까 더 이상 나눌 게 없다는 소리죠. 얘를 가로로 어떻게 쓴다? 얘는 무엇이다? 곱하기 얘가 몫이죠. 플러스 1이 되겠다. 식을 이렇게 가로로 써준다는 소리입니다. 답이 맞니? 맞는 거 같네. 자, 19페이지 가장 위쪽으로 가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 지금 나온 문제들은 다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으로 해서 나누는 계산을 진행하는 게 쉽다는 소리예요. 보면 얘도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해야 되나? 이게 최고차수가 3이죠? 얘는 최고차수가 1이에요. 그래서 이 차수랑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비교해서 윗식도, 몫에 해당하는 식도 무엇이 먼저 나오게? 가장 차수가 높은 게 먼저 튀어나오게 이 식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식을 정반대로 쓰고 이 나누는 식도 정확히 반대로 쓰고 이 상태에서 해봐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이렇게 나눠본 사람이 있어. 해봐.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뭘 느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다 라는 근거를 하나 될 수 있나? 근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19페이지에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의 차수보다 커야 된다고요. 얘가 얘보다 차수가 커야 된다고. 반대로 말하면 얘가 차수가 가장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차수가 어떤 것부터? 큰 것부터 체크해 나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지금 어떻게 나누겠다는 소리야?
차수가 가장 작은 것부터 나누겠다는 소리잖아요. 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9페이지 가장 위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의 의미를 좀 파악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얘도 하나 설명해 볼까요? 자, 이런 건 따로 뭐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식 같은 걸 보다가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뭐 나중에 뭐 항등식의 성질 블라블라 이런 거하고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얘는 몇 차예요? 3차죠? 여기에서 3차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두 개 곱해야 3차가 나오잖아요. 뭔 소리냐면 나머지는 어차피 너보다 차수가 짧은 거기 때문에 이 3차를 만들어낸 애는 나머지 바로 앞에 있는 식에서 다 완성된다는 소리입니다. 뒤에는 차수가 낮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3차를 맞춰줄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러니까 너랑 같다는 게 아니라 차수가 같다고요. 차수와 같은 다항식이다라는 소리죠. 나머지는 차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개수 비교법 뭐 이런 거랑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좀 더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세로로 나눴잖아요. 이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려운 얘기를 했죠. 얘가 여기에 몇 개 포함되어 있냐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한테 이야기하기에는. 아무튼 이 식을 그냥 정리하는 방법을 잘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하나 더 추가해서 이야기하자면 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고 왜 가장 큰 차수부터 나누는 걸 시도하는지, 그것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충분하다. 자, 20페이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 교사용 교과서인데 예제 4번에 평가 기준이 상중하에서 상이라고 나와요. 보죠. 칠판 한번 지우고 제가 이쪽을 조금 더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나중에 뭐 조립제법이니 뭐니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너무 수학적인 이야기여서. 말로만 하면 뭐 유클리드 알고리즘 뭐 이런 건데. 알고리즘. 자, 예제 4번입니다. 예제 4번. 다항식 A를 나누었대요. 그럼 우리 식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세로로 쓰는 식이 하나 있고 가로로 쓰는 식이 하나 있죠. 식을 바로 가로로 써보겠습니다. 다항식 A를 나눴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온 게 무엇이다? 목. 그 다음에 더해진 게 무엇이다? 나머지죠. 몫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래요. 그렇게 써줘야지. 그 옆에 뭐가 나와? 플러스 나머지. 나머지가 뭐야? 6이네.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한 거죠? 다항식 A를 부터 나머지는 6이다 까지 한 문장을 읽고 걔를 식 하나를 쓴 거죠. 문제가 뭐야? 다항식 A를 구하려. 뭔 소리예요? 너를 전개해서 는 형태로 고쳐보라는 소리죠. 다항식 형태로 쓰라고 하는 거는 이 사이에 곱셈 기호가 없고 플러스 기호나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해서 최대한 식을 좀 펼쳐놓은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상이래, 상. 이게 왜 상이지? 다 했잖아. 얘를 세로로 써볼까요? 세로로. 자, A를 나눠요. 3x 빼기 1로. 그럼 뭐가 돼? 이 사이에 무엇이 채워질지 모르겠는데 몫이 어떻게 된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 나머지가 6이 남다는 소리죠. 이 사이 과정은 몰라요. 얘를 곱해서 뭐가 되고 사실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식을 가로로 어떻게 쓴다? 너랑 너를 곱한 다음에 너를 더해준다. 순서죠. 생각하는 순서를 1, 2, 3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라지 A가 될 수밖에 없지. 예습하신 분들, 그래서 이 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 글자로
항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등식. 항등식의 성질을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게 예제 4번이고. 자, 탐구. 문제 8번 있죠. 얘도 이제 평가 기준이 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봅시다. 현정이가 등식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말은 뭐 잘 보시고, 자, 현정이 등식 보세요. 자,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무엇이에요? 말을 좀 풀어서 하면은, 뭐 주어진 숫자라고 해야 되나? 뭐 주어진 다항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나오죠. x 플러스 1은 뭐예요? x 플러스 1이냐고요? 얘로 나누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무엇으로 보겠다? 몫으로 보고 그 다음에 더해진 거 3x 마이너스 2를 무엇으로 보겠다? 나머지로 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식을 써보자고. 아까 얘기했죠? 잘 봐봐. 얘가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잖아요. 얘가 여기에 몇 개 있어요? 보여? 보여? 3개 있는 거 보여? 여기에 얘가 포함되어 있는 거 보여? 나머지는 뭐야? 보여? 그러니까 무엇을? x 플러스 1을 몇 개? 3개 더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 얘가 나머지로. 자, 다시 1차로 나누었죠. 나머지가 0차여야 돼요. 1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1차래. 그럼 무엇이다? 덜 나누었다. 한 번 더 나눌 기회가 있다. 자, 얘를 이렇게 해볼까? 자, 아니 여기 뭔 소리냐? 3x 빼기 1을 어떻게 할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져 있다? x 플러스 1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요. 가로로 쓴 걸 어떻게 쓰자고? 세로로 써보자고. 그럼 3 해야지 뭐 어떻게 해. 그럼 뭐가 남아? 마이너스 5가 남잖아. 똑같다고요. 똑같다. 자, 그래서 자, 현정이의 등식은 항등식은 맞지만 끝까지 나눌 식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왼쪽 친구가 나머지를 1차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 친구가 그런가? 물음표. 네, 잘 얘기한 거죠? 다 틀린 거죠? 네. 자, 이러면 됐을 것 같고요.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상수가 돼야 된다. 숫자만 나와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생각 넓히기. 여러분들 얘는 직접 해보세요. 문제가 상당히 좋고 얘는 나중에 어디에 나오느냐? 미분계수. 내년에 배우겠죠? 도함수. 이런 걸 배울 때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장한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규칙을 발견해보자. 증명까지는 아니고 그냥 규칙을 발견해보자. 그거는 다 항상 참, true인 성질들이기 때문에 몇 번 써보시고 전개해보시고 항이 없어지는 걸 확인하고 결과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 뭐 이러한 소리입니다. 이러면 끝났네, 나눗셈? 사실 이 나눗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지만 이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뭐 너무 사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안 배우고 그냥 넘어와서 그러는 거지. 자, 아무튼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소리고 그런 것까지 안 나오니까. 자, 21페이지 탐구엔 융합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되게 재밌지 않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우선은 여러분들 나눗셈이 끝났으니까 자, 한번 컷을 하고